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이즈 없는 은하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별 찍는 계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별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풍경을 찍을 때도 별을 이용해서 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 자랑질 삼아서 보여드리면은, 이것은 뭐 별을 찍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네요. 자유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별 궤적을 이렇게 찍어본 사진이고, 이거 중국 하포인데, 하포에서 이제 일출을 기다리면서 이 풍경을 하나 찍은 사진에 별을 같이 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제도 해금강 일출을 찍으면서 이렇게 별을 같이 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부산 누리마을 사진인데 야경 촬영을 하면서 별과 같이 찍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 별과 같이 찍어본 사진입니다. 봄이 되면은 목련이 필 때 아주 많이 찾는 것이죠. 경주 대릉인데, 저 목련꽃만 찍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별도 함께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사진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은하수가 지금 보이는데, 지금 광해가 심해서 이게 철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노이즈 없는 은하수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이곳에 스타워처가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설치를 하고 찍으려고 봤더니, 기계 중에 부속 하나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해놓고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빠른 시간에 좀 찍어보자.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2016년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노이즈 없는 사진, 이런 사진은 이렇게 찍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해봤더니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좀 설명을 하고, 또 그러나 이 문제점은 있지만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어서 남대문에 가서 남대문 사진을 찍고 싶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늘 있어서 사람 없는 깔끔한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사람이 없는 깨끗한 깔끔한 남대문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문제점이 있지만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노이즈 제거하는데 문제가 생겼냐 하는데, 이건 스택 모드에서 중간값을 이용해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별을 정렬을 해야 되는데, 별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별이 일정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설명을 내가 드리면은, 별 사진에 설명을 할 만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이것을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스택 모드로 노이즈 없는 별 사진을 보정하는 법의 문제점, 뭔가 이제
자, 이 사진이 북이산에서 동쪽을 향해서 찍은 별 궤적입니다. 별 궤적. 지금 이 방향이 여기 좀 여기가 마이산이죠. 여기 일출이 여기서 아마 일출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방향을 지금 놓고 이 렌즈가 14mm입니다. 14mm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보면은 좀 잘 보세요. 요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또 여기는 이 방향으로 원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 반대가 중간이 뭐겠어요? 이것이 적도입니다. 적도. 무슨 적도냐? 가상의 적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상의 적도예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뭐죠? 북극이고 여기선 남극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별이 지금 여기 있는 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샷터를 누를 때 찍혔다. 1번이라고 해요. 자, 1번 사진 이렇게 1커트 때 찍혔는데 10분 뒤에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얘는 또 이 원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1번 1-1이고 1- 여기인데 10분 뒤에 찍은 사진이죠. 그럼 지금 여기 거리가 얼마냐?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m다. 10m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재보니까 10.1m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곡선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과 여기 있는 사진을 나중에 자동 정렬을 해도 한 자리에 정렬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동 정렬해서 같은 자리에 오지 않으면은 요것은 노이즈로 간주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럼 별까지 같이 제거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타워처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능하면 좀 빨리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15초 간격으로 이렇게 그냥 찍어서 그러면 같이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을 해서 찍어서 이 방법을 스택 모드 방법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정한다면은 노이즈가 전혀 없는 깨끗한 은하수 사진, 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을 전제로 두고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림을 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백마고지에 갔었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스타워치를 가지고 가서 찍어서 그놈을 동영상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가지고 와서 보니까 내가 집에서 만지다가 부속 하나를 놓고 하는 바람에 볼레드를 장착할 수 있는 그 부품이 하나 빠져서 찍지 못하고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좀 찍어보자 해서 15초 찍고 바로 이어서 찍고 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어요. 예, 찍어 보니까 은하수가 보이긴 보이는데 거의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은하수가 이 건너편 마을 저 넘어 산 넘어가 구철원입니다. 동송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광해가 있어서 이렇게 은하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적어도 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적어도 20km 안에 도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도 그러니까 한 40km 안에는 도시가 없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광해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위치에서 동송 그 직선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7, 8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을이 요 대마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이 마을 불빛이 있고 그 너머엔
동성 구철원이 있어서 하늘이 이렇게 밝아서 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살짝 먼저 은하수처럼 보이진 않지만은 살짝 은하수처럼 보이게 어떻게 허옇게 그냥 이렇게 브러시질을 해서 한번 그 과정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잘 찍으셔가지고 이 방법을 익히고 또 이 방법으로 은하수도 보정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적용을 하면은 다른 노이즈,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노이즈가 되거든요. 일부러 사람을 넣고 찍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피사체가 되지만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중간중간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 찍어서는 안 되지만은 5장, 10장을 찍으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진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10장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 사진을 이용해서 온전하게 생긴 남대문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별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대비를 조금 높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낮추는 것이 저 별 무리가 조금 드러나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은지, 좀 어둡게 돼야 되겠죠. 검정 계열도 약간 빼주고, 클라리티를 확 올려볼게요. 클라리티. 내 재주로는 여기서 은하수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내기 힘들 것 같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하얗게 좀 칠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서 방사형 그라디언트, 방사형 필터를 한번 씌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제 은하수가, 중심 은하수는, 여기가 궁수 자리쯤 되는 것 같고, 여기가, 파이프 자리고, 여기가 M24라고 하는 별인데, 요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별이 표현된다고 하면 은하수 사진이 잘 찍은 거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궁수 자리, 요 파이프, 또 M24라고 하는 이 별 무더기들이 잘 보이게. 근데 여기서는 잘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노출값을 약간 높여볼게요. 이렇게 노출값을 약간 높이고 대비 어떤 게 좋은가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서 브러쉬를 여기서 놓고서 궁수 자리, 워크 자리, 자 이렇게 해서 노출을 살짝 올려볼게요. 자, 이거 이제 은하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놈을 이제 완료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정값이 생기고 여기 이제 XMP라고 하는 요 파일이 하나 생기는데 요걸 제거를 하면 요 값이 없어져요. 지금 얘 보정된 값을 얘가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요 별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좀 옆에 거는 요런 것이 이렇게 지금 보정을 한 거죠. 자, 한 10개 정도 여기서 한 5개, 한 6개 정도만 가지고 해볼게요. 근데 요 값을 지금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다가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은 현상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 가면 설정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하고 여기서 한 10개든 몇 개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하면 다시 현상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 붙이기가 나와요. 붙이기. 여기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마스크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 확인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복사가 이제 됐죠. 되면서 각자 이렇게 같은 값으로 적용된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개는 하지 말고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왜 그런 거면은 이 사진과 이 끝에 사진과는 별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빨리 찍은 거거든요. 1분에 4카트 정도 가까이 찍어서 15초니까 뭐 인터벌 있고 해서 1분에 거의 4카트 가까이 찍힌 사진이라고 이렇게 돼서 2분 안에 좀 다 떨어진 사진. 2분이면은 얼마큼 흘러갔을지는 뭐 상상이 안 가는데 분명한 거는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6개를 선택을 했고 도구에 가서 포토샵을 가서 레이어로 파일 불러오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 이론이 아까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분명한데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익히면 풍경 사진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이 지금 50메가가 넘습니다. 지금 다 들어왔는데 모두 선택을 합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J. 자, 이거는 위에 것은 별을 은하수를 지금 여기서 은하수인데 별을 이용할 것이고 아래는 배경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노이즈 없는 배경, 노이즈 없는 별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래 것을 갖고 작업을 합니다. 배경이죠. 배경. 자, 이놈을 열면은 5개, 6개인가요? 6개가 모두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를 눈을 감겨 볼게요. 감겨도 배경이 별은 움직이는데 배경 움직이지 않죠? 이것은 배경 정리가 잘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우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갑니다. 고급 개체 변환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레이어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로 가서 스택 모드에 중간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별이 어떻게 돼? 별이 다 없어질 거예요. 문드러집니다. 중간값이라고 하는 게 별이 자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사라진 거고 이 아래는 저 노이즈가 있긴 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노이즈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사진은 배경의 노이즈가 제거된 것이고 요거는 원본입니다. 원본. 노이즈가 제거. 이렇게 노이즈가 제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6장 가지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만들고 레이어에서 스택 모드에서 중간값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대문 사진을 찍을 때 중간 사람이 있는 사진을 여러 가지 찍는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파일이 크니까 작업을 해서 이것을 레이어 병합을 할게요. 한 장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눈을 감기고 다시 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위 작업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별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보이는 별 일치가 되는 별은 남고 중간에 노이즈는 전자적으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하는데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값을 선택을 하면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이 별이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이 별도 중간값에서 노이즈로 간주가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 모두 선택을 해서 자동 정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자동 정렬을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아래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가. 이 말이라든가 이 선이 또렷하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돼서 정렬이 되고 얘는 별은 이제 흩어지게 돼요. 이게 더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별을 중심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를 지워야 돼요. 이 그림을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우냐. 지우는 방법은 마스크로 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나 씌워요.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실마스크니까 검은 브러쉬를 가지고 가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 브러쉬 경도가 아주 딱딱하고 100%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름을 대괄호를 이용해서 키운 다음에 이름을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웁니다. 이게 뭐 잘 지우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대충 지우면 됩니다. 남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지웠죠. 그러면 이것은 얘만 가린 거고 얘는 안 가려졌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똑같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요 마스크를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은 끌어가다가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고 누른 다음에 아래로 끄잡아 내리면은 마우스가 변했죠. 복사로 자 놓으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또 한번 내리면 마우스가 저렇게 변하는 걸 보이고 이놈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둘, 넷, 6개 다 복사가 됐네요. 자, 이렇게 다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는 다 가려진 상태지 별만 남아 보이는 상태인데 이것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아까는 배경에서는 배경이 지금 또렷하게 다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정렬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자동 정렬을 합니다. 왜? 별을 맞추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자동 맞춤 하게 되면은 자동 정렬 하게 되면은 가장자리가 조금 틀어질 거예요. 가장자리 이렇게 틀어지면서 맞춘 데까지 맞춘 것 같은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번 볼게요. 눈을 하나 감겨 봅니다. 별이 이쪽 부분이 여기는 북극에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폭이 좁아요. 여기는 적도에 가까운 것 때문에 넓은 곳이에요. 이 별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움직이죠? 움직이려는 것은 일치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저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죠.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별이 일정한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스택 모드로 노이즈 별 제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타워처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찍어서 이 방법을 쓴다고 하면은 노이즈 없는 은하수 사진, 별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 또 이 방법을 익혀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적용을 한다면은 노이즈 없는 풍경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이 지금 제대로 안 되더라도 다른 활용도가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치를 다 시켰죠. 이제는 마스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스크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냐? 마스크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 삭제가 있어요.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가 벗겨놨으니까 다시 다 보이게 돼요. 다 마스크를 삭제를 합니다. 노가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해야 돼요. 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100가 들어간다면 100번 해야 돼요. 자, 삭제를 한 다음에 이제는 이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스택 모드로 갈 거예요. 스택 모드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개체 변환이죠. 스마트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이놈을 레이어에서 고급개체 스마트 오브제 스택 모드 중간값. 자, 여기 아주 짱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일치가 되지 않은 별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북극에 가까운데 이쪽은 이동폭이 적으니까 이렇게 남고, 북쪽 적도, 이쪽 적도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적도 부분. 여기는 북극에 가까운 데고 적도 부분. 요 기준이 가상 적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폭이 크니까 일치가 안 됐고,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다? 간주한다? 노이즈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자, 사라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놈도 파일이 크니까 레이어 병합을 하고 이 두 카트가 된 겁니다. 이 두 카트는 이제 이 위에 거는 별을 이용하는 것이고 아래 거는 배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거에다 여기다가 마스크를 하나 씌우는데, 검은 마스크를 씌우는 게 낫겠어요. 흰 마스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은 마스크를 씌워서 이 아래 것만 보이고 있는 거죠. 아래 거 뭐라고 했죠? 이 배경을 쓰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 위에 이제 마스크를 씌웠으니까 흰 브러쉬를 여기서 반드시 부드러운 브러쉬야 되고, 이거는 불투명도는 20 정도, 뭐 한 25 정도 좋습니다. 뭐 10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뭐 표준 좋습니다. 표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놈을 뚫어주는 거죠. 은하수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자, 은하수가 뭐 잘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은하수 뭐 흉내는 좀 뭐 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요것을 이렇게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노이즈를 제거한 은하수 별 보정이 이제 끝난 거예요. 전체를 한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컨트롤 알트 시프트 E입니다. ABCD 할 때 E 하게 되면 됐고, 이걸 하나를 더 복사를 하고, 가장자리가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크롭을 먼저 할게요. 크롭. 여기서 그냥 3:2 사진으로 만들까요? 3:2 사진을 만들어서 이걸 Alt를 누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끄면 같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 정도를 자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네요. 왜곡이 이렇게 많이 쳐졌는데, 왜곡을 이제 우선 잡아야 되겠고, 또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면은 다른 보정을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브랜딩 모드 갖고 한번 해볼까요? 브랜딩 모드 뭐가 좋은가? 색상 닫지 뭐 하드라이트, 어둡게 하기에서 오히려 또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하드라이트를 많이 쓰는데, 하드라이트 좀 강하게 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하드라이트 여기서는 뭐 어둡게 하기 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Alt Ctrl Shift ABCD E에서 이렇게 이제 표준 하나를 만들고, 이거 이제 수평을 한번 잡아볼게요. 수평.
요거 이제 요게 왜곡이 져서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Adapted Wide라고 하는 게 있어요. Ctrl Alt Shift A입니다. A 하게 되면은 한글 버전은 응용 광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응용 광각. 이렇게 응용 광각. 자, 여기 이제 여기 파노라마 선택이 되어 있죠. 얘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수평을 이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 인식이 되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 수평을 지금 잡았어요. 여기 완전 수평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가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가 변하죠. 마우스가 변할 때 우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수평 수직이 보입니다. 수평. 요게 이제 수평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종각이라든가,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왜곡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주가 있는데 이렇게 왜곡. 자, 몇 개 기준을 잡아 볼게요. 자, 이 전봇대, 또 여기는 나무, 여기도 나무가 있죠. 여기 나무.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맞춰 볼게요.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커서가 변했을 때 우클릭 하게 되면 여기 수직이죠. 수직이 오면 여기 선이 노랗게 보라색 변하죠. 보라색 변한 것은 수직 적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직 다 이렇게 맞춰주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진은 지금 수평과 수직이 맞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서 넘어가고, 이것은 이제 아래 것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크롭을 할 수도 있고, 최대한 이것을 크롭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메꾼 다음에 크롭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이제 올가미 툴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추가를 선택하고, 자, 다시 선택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에러가 생기네요.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 F5입니다. 그럼 내용 인식이고 칠하기죠. 자, 컨트롤 D에서 없애보고, 자, 요 상태, 이제 이게 풍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평도 좀 잡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아까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롭을 해서 맞춰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맞췄는데, 이건 좀 더 하고 싶다. 이제 아까 한 대로 한번 하나 복사를 하고 오버레이 해볼까요? 오버레이. 자, 소프트라이트. 또 샤픈을 주는 거예요. 샤픈.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복사하면 샤픈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서 자, 지우고 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라이트를 주어서 샤픈 좀 주는데, 이 과하면은 이게 없는 상태고 준 거죠. 이렇게 한 50%, 40%만 이렇게 줘서 한다든가, 이렇게 브랜딩 모드를 이용해서 다시 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샤픈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노이즈 없는 은하수를 스택 모드 중간값을 이용해서 노이즈 없는 은하수, 노이즈 없는 배경,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방법을 익혀두면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시내 같은 데서는 사람이 주로 많이 이제 사진 속에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사람을 한 장, 두 장 커트로 찍으면은 그 제거하기가 할 수가 없는데, 여러 컷, 10컷, 뭐 7컷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대신 일정한 자리에 사람을 두고 찍으면 안 됩니다. 이쪽 움직였을 때, 저쪽 움직였을 때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찍으면은 화각만 일정하다면은 이놈은 나중에 스택 모드로 노이즈가 없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것은 별 사진에도 적용을 해서 은하수 보정을 하는데, 별 사진 보정하는데 노이즈 없는 은하수 별 사진 보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